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6일 정사 두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월량합의 부호군 모로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6일 정사 여섯번째 기사 성정원의 전교하기를 옛날에 세종조에서는 해가 바뀌는 때에 경신하여 종친을 모아 혹은 격방을 하면서 밤을 지내게 했는데 옛 시에도 경신일을 지키면서 지은 것이 있다. 이런 등류의 일은 본래 경전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역신을 내쫓고 나래를 구경하는 것도 이것이 새 속에서 하는 것이므로 나는 해가 바뀌는 때에 종친을 모아 밤을 지내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이런 일은 비록 묻지 않고서 거행하더라도 옳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거행하는 일이니 만약 의논을 하지 않고서 갑자기 행한다면 아마 사사로이 종친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기를 좋아한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신등도 세종께서 이런 행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비록 지금 이를 행하더라도 무슨 옳지 못함이 있겠습니까? 만약 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역신을 내쫓고 나래를 구경하는 것도 폐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경신은 경신회로 경신일에 자지 않고 다음 날을 기다리는 행사이다. 이 날은 삼시충이 사람이 안심하고 있다는 틈을 엿보아 나쁜 일을 천재에게 밀고 한다고 하여 그런 빈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6일 정사 네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전일에 책문을 시험하여 입격한 유생들을 장부에 기록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7일 모 첫번째 기사 사직과 종류의 납향에 쓸 형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7일 모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8일 기해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덕숭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 대궐에 나 올 때 남쪽 담장의 문 밖에서 징을 치는 사람이 있음을 들었습니다. 온통하고 억울한 일을 신소하는 것은 본래 담당한 해당 관사가 있는데 어찌 순서를 뛰어넘어 함부로 물러남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엄격히 징계하여 후례를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궐 안이 깊어서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누구였는가 하니 도승지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현재 미처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헌납 정서가 말하기를 나무를 더위 잡고 올라가서 대궐 안을 내려다 보았으니 죄가 지극히 중합니다 하니 영사 정창손이 아뢰기를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 까닭으로 이런 등류의 무리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순서를 뛰어넘어 난잡한 것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장에 충돌한 사람은 죄가 죽음에 이르지 않겠는가?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 신수하는 사람을 일례로 이렇게 논지할 수는 없다 하고는 이어 묻기를 세종조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세종조에는 결단코 이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세조조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세조조에는 혹시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죄에 적용할 절목을 의논하라 하였다. 이 덕숭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김견수가 서모에게서 선물로 받은 노비를 본부로 하여금 취국하도록 하자 복제하지 않으므로 내버려 두었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김견수는 본래 단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중한 자의 집을 빼앗았으며 또 평안도 절도사가 되어 법을 범했으나 다행히 용서를 입었는데 지금 또 선물을 받았으니 어찌 기인한 바가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무리를 내버려 두고서 추문하지 않는다면 욕심이 많은 사람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이 일을 의논하도록 명령했는데 신등의 의논으로는 조종조에는 이 품의 재상을
법정에 출신하는 예가 없었던 까닭으로 의금부에서 국문하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어미와 자식 사이의 일이니 국문하기가 어렵겠다 하였다. 정장손이 말하기를 신이 심유에게서 들었는데 이른바 김견수의 어미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고 지사 정효상이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김견수는 서모와 더불어 사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노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이 득승을 말하기를 사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한 어미에게서 노비를 선물로 받는 것은 더욱 괴이합니다.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득승이 말하기를 임사홍의 상수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듣건대 임사홍이 정벌에 나가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려고 했다며 병이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의 아들 임광재가 이같이 소란스럽고 세잔한 사이에 아비의 병을 거짓 이끌고 정벌에 간 것은 이것이 임광재의 마음에서 우러남이 아니고 실상은 임원준이 시킨 것입니다. 그늘에 임원준을 선의사로 삼으려고 했으나 본부의 말로 인하여 중지했으니 반드시 사정이 있어 임광재를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임원준을 추국한다면 그 실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광재가 나에게 고하기를 아비가 병이 나서 고생하니 가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나는 아비와 자식의 정리를 생각한 까닭으로 이를 허가했을 뿐이다 하였다. 승중은 장손으로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받듭니다. 추신은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는 일이다. 성전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8일 김희 두 번째 기사 공조 정랑 성담년이 전문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 성담년은 조부와 아비의 엄덕에 힘입어 다듯이 있고 배불리 먹는 생활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조년에는 요리의 실업을 만났으며 중년에는 풍수의 근심이 거쳤으니 이로 인하여 병을 얻어 40세 이후에는 병증이 대단하고 맥은 허약해져 알레날이 평상시 많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성상의 연회를 특별히 입어 목욕하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관직을 맡으면서부터 때마침 병이 더 하게 되어 여러 날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괴로워서 감히 사직의 전문을 본떠서 해직하고 휴양하기를 원합니다. 삼가 육룡이 날아 일어나서 500년의 운수에 응했으며 우리 유생들은 구름처럼 따라 일어나서 70자의 기풍을 찬양했습니다. 다만 유약한 자질이 먼저 쇠약해지기 때문에 마땅히 해바라기에 있던 많은 성상에게 미쳐야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어릴 때 우환을 겪었으므로 일찍이 번화한 것을 사절하였으며 자치는 임천에 깃들이고 마음은 연올에 자리 잡아 마침내 연하의 병에 고질이 되고 이어 시주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병만 있는 집에 거처해도 오히려 너그러웠으며 비난한 삶을 즐겨서 스스로 만족하였으니 이로써 뜻을 수양하여 장차 한평생을 마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삼가 전하께서 덕은 조종을 소술하고 도는 요순을 개성하여 서승을 높여 예절이 있으니 먹목한 문왕의 지피이고 현인을 등용함이 차별이 없으니 제재한 다산 분주하였습니다. 교화가 밝아지니 풍속이 아름답게 되고 예악에 일어나니 문물이 창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냐의 유현을 염려 이 향리의 고선을 열어서 마침내 백의의 미천한 자로 하여금 녹삼의 영광을 입도록 했습니다. 한나라 뜰에서 외람되게 대책하니 책무는 천리와 인사에 정묘한 것이 아니었는데 당나라 전중에서 방을 내걸 적에 이름은 용호방의 우두머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유품의 반열에 승진되어 백리의 수령에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오고의 인하가 미치기도 전에 이미 삼경의 귀거래부에 본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을 다시 지켜 예전의 학업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은혜가 구천의 위로부터 내려와서 외람되게 경륜을 맡게 되었으며 몸은 오운의 사이에 올라서 가까이 청문을 받았습니다. 부진한 것이 어찌 감히 도유의 대계책을 아뢰겠습니까? 보양에는 다만 성정의 교관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마음은 안자같이 동그라미 없으면서도 입은 주창같이 말뜻없는 것만 있으며 심장 적구를 하면서도 오히려 언훈의 고조에 어두운데 경물 치지를 하면서 지체용의 공효를 밝히겠습니까? 다만 게리메이 그늘에 등록되어 가만히 난 바의 영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차자 3장은 눈빛으로 그를 읽는 그 소견을 함부로 진술하였으며 안장 1질은 촛불을 하사하는 영광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임무는 제주보다 지나치고 은혜는 분수에 넘쳤으니 어찌 하루 3번 모여시는 지극한 은혜를 잊고서 다시 육부의 높은 지위에 참여함을 도모했겠습니까? 선상에게 받은 총행에 감격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하려 해도 할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 임무는 벼슬이 육직에 해당되니 다만 현명하고 쓸기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할 바이고 지정은 백공을 전관하니 용렬하고 졸렬한 사람이 맡을 바가 아닙니다. 신과 같은 사람은 성품은 노둔하고 자질은 박루하며 뜻은 크고 재주는 거칠어서 사정에 소홀하고 고원에 빠져버렸으므로 벼슬 한지 10년의 오랜 시간이 이르렀으나 연애의 보람을 나타내지 못했으며 관위는 오품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한갓 늠록만 허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미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렸으며 또 임금의 은혜마저 욕되게 했으니 성명에서는 지극히 인내하시어 비단 단점을 두둔하시지만은 귀신은 용서함이 없어 반드시 그 허물을 책망할 것입니다. 이에 이 수의 침노를 받아 마침내 일신의 고질이 되었으니 침질과 뜸질이 효임이 없어 병의 증세가 더욱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누이의 힘이 비록 미약하지만은 견마의 마음은 오히려 간절합니다. 쇠병이 번갈아 이르게 됨이 허출함이 아침을 굶은 듯하고 언우를 보답하기가 어려움을 생각하니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다만 기기의 자질이라야 천리의 달림을 맡길 수가 있으며 초료의 자질 같은 것은 마땅히 한 가지에서 편안히 거쳐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작은 그릇은 차기가 쉽고 엎질러지면 반드시 주워 담기 어려울 것이며 뜻밖의 재난이 저절로 이르더라도 조심하며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의 생명을 아끼시는 뜻을 불쌍히 여기시어 신의 병을 치료하는 마음을 허가하신다면 신은 삼가 마땅히 몸을 한가한 곳에 던져 복약을 마음대로 하고 정신을 한적한 곳에 모아 그 양생에 전심을 하여 어부와 전원과 더불어 성덕을 격양의 노래로서 칭송하고 관자와 동자를 거느리고 문화를 욕기의 음령으로서 찬송할 것입니다 하였다. 풍수는 돌아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한탄이다. 융은 태조의 고조의 목조로부터 익조, 도조, 환조, 태종까지의 6대를 말하는데 근세 조선의 개국의 6번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70자는 공자의 제자 중에 6예에 통한 72명을 말한다. 해바라기의 뜻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기울어지는 것처럼 군주를 향하여 충성을 바친다는 뜻이다. 임천은 은둔하게 알맞는 것이고 목목의 위이가 성대한 모양이고 제재는 많고 성한 모습이다. 이후 현은 쓰이지 않고 민간에 있는 현인이다. 고소는 등망이 높은 선비를 뽑는 일이고 녹삼은 조복 안에 받쳐 입는 옷이다. 한나라들에서 외람되게 대책을 하니 라는 뜻은 한나라 무제 때 동중서가 혈량으로서 천인 삼책을 대답한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책문에 대답한 것을 말한다. 당나라 전중에서 방을 내걸 적에 라는 말은 과거 곽가의 합격자 또는 명사들이 동시에 급제한 것을 용호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당나라 정원 덕종의 연호 때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할 만한 것이다. 오고는 백성들이 수령의 선정을 칭송하는 말이다. 후한 때의 염번이 촉군 태수가 되어 선정을 베푸니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염숙도 염범의 자인데 어찌 늦게 왔는가. 야간의 등화를 금하지 않으니 주민들이 작업을 편히 하였네. 예전에는 속옷도 없었는데 지금은 바지가 5벌이네 라고 한 고사이다. 삼경은 은사의 문정을 말하는 것으로 한나라의 은사 장후의 정운에 좁은 길이 셋 있던 고사인데 여기서는 진나라 처사 도연명이 지은
비거래사 중에 삼경, 취향, 송국, 요존이란 글귀를 인용한 것이니 즉 도연명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말한다. 도유는 도와 유는 임금의 말에 신하들이 찬성하는 뜻으로 요 임금의 정책을 신하들이 보필하면서 찬성할 때 쓰던 말이다. 주창은 말더듬이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심장 적구는 옛사람이 글귀를 따서 시문을 지음이다. 채용은 본체와 작용이다. 계림은 과거에 급제한 것을 겸칭하여 이르는 것인데 진나라 극선이 진나라 무죄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급제한 것은 계림의 하나의 가지를 꺾는 데 불과하다고 한 고사이다. 난파는 한리문을 일컫는 것인데 당나라 덕종이 한리문을 금난파로 옮기돼서 나온 말이다. 눈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진나라 송강이 학문을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기름을 구할 수 없어 겨울에는 눈빛으로 글을 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는 가난한 것을 말한다. 애는 물방울과 먼지처럼 근수하다는 것이다. 이 수는 병마를 이릅니다. 진나라 경궁이 병으로 누워있을 때 병마가 두 아이로 화신하여 왔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누이는 땅강아지와 개미이다. 기기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준마이다. 추류는 뱁새를 말한다. 욕기는 논어 선진편에 공자가 제자들에게 평소에 그대들을 몰라준다고 하는데 만일 알아서 써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점이 대답하기를 모춘에 춘복이 완성되거든 관자 5, 6명과 동자 6, 7명을 데리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을 쏘인 뒤에 시가를 임명으로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어유수를 불러서 묻기를 임사홍이 상세한 내용의 만포사람 한경지가 실상을 탐문하고 와서 말하기를 길이 매우 평탄하여 1만 명의 기병이 나란히 달릴 수 있고 눈도 깊이 쌓이지 않았으며 풀도 무성하다 했는데 참말인가 하니 어유수가 아뢰기를 신이 관계에 있으면서 나이 60여세가 된 늙은이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나이 20여세에 오랑캐의 땅을 살펴보았는데 차유령이라는 곳이 있어 길도 험하지 않음을 알고 있으니 이 길을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영의 남쪽은 일일 노정인데 말을 먹일 꼴이 전혀 없고 영의 북쪽은 일일 노정인데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가다가 돌아오면 6일 노정이 되는데 말을 전혀 먹이지 않는다면 어찌 능히 행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이 60세가 된 사람이 20년 전에 보았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은 종사관으로 하여금 만포로 먼저 가서 사람을 보내 이를 염탐하도록 하고 신도 뒤따라 이르러 이 일을 머물렀습니다. 때마침 혹독한 추위에 큰 눈이 내려 사람과 말이 추위에 얼고 있었으며 또 유서가 마침 이르러 경솔이 전전하지도 말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도 말라고 했으니 그런 까닭으로 신이 파진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변에 이르러 1일을 머물렀는데 김서희 형이 뒤에 이르러 실상을 탐문하는 말을 전하기를 말이 야여서 능히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차유령 이남의 길은 본래부터 험하지 않지만은 영의 북쪽은 초목이 빽빽히 들어서 무성했으므로 사람과 말이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내가 승지 등의 공사를 훤히 살펴보니 형방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고 호방이 그 다음인데 모두 모름지기 낱낱이 보고 난 후에야 아래는 까닭으로 혹시 더디고 늦추는 패단이 있게 된다. 내 생각에는 모두 공사는 3일을 넘기지 않고서 처결한다면 지체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고 여겨진다. 지금부터 이후로 승지 등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해당 관서에 내린 상언과 같은 등류를 3일에 한 차례씩 모두 들어와서 대면하여 아뢰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그 중에 긴급한 일은 반드시 친히 아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는 내가 혹시 삼전의 주선을 올리거나 혹은 대군을 접견할 때에 대면하여 아랠 수가 없을 것이니 승지가 만약 아랠 적에 당연히 아랠 일임을
밝혔다면 내가 마땅히 미리 알고서 이를 처리하겠다 하니 승지 김계찬과 채수가 대답하기를 이 일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논하여 결정할 일 같은 것은 비록 작더라도 아뢰야만 되지만 만약 긴급하지 않은 일도 모두 대면하여 아뢰도록 한다면 어찌 번제한 데에 지나쳐서 옥체의 필요함이 없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긴급하지 않은 일 이외에는 모두 대면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어제 본조에서는 대마도에서 특별히 보낸 통신사를 따라온 사람을 접대하였는데 그 사람이 도주의 말을 전하기를 지난번에 귀국에서 통신사를 보내려고 했으나 나는 본국의 전쟁이 그쳐야만 통신사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후에 전산전이 대내전과 함께 세천전과 다투어 전쟁의 재화가 그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바야흐로 빨리 알리려고 했는데 미처 사계가 나가기 전에 통신사가 이미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방의 길이 막혔으니 북쪽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배를 치장하고서 호송하려고 했으나 통신사는 남쪽 길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받은 이유로서 마땅히 제 마음대로 편리하게 북쪽 길을 따라갈 올 수 없다고 말하였고 상사도 마침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귀국에서 우리가 속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조심스럽고 황공합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그 사람의 언어와 용모를 살펴보니 진정인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하니 이승수가 아뢰기를 신이 대답하기를 도주가 일찍이 보고하기를 본국의 병난이 그치면 통신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까닭으로 통신사를 보냈던 것인데 통신사가 대마도에 이르게 되었어야 남방의 길이 막힌 이유를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속인 것이라고 의심했으나 후에 도주가 배를 치장하여 통신사를 호송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야 그들이 속이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지금의 병난이 조금 그쳤으니 어느 날에 통신사를 보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본조에서 장차 무슨 말로써 이에 대답하여야 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사자를 보내어 보병하는 것은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예절이다. 조중조에 일찍이 통신하였던 까닭으로 통신사를 보내려고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백길이 매우 곤란하고 저들이 또한 대우하기를 매우 야박하게 한다면 반드시 보낼 필요는 없겠다 하였다. 이 승수가 말하기를 예전에 올 적에는 통신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말했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통신사를 보냈던 것이지만 그러나 우대를 하지 않았으니 다만 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고 시독한 이 장신이 아뢰기를 통신사 이 신숙주가 갔을 적에도 임금이 마침 죽었던 까닭으로 도리어 재화라고 여기면서 객관의 대접이 매우 야박했던 것입니다 하였다. 작년 구치곤이 아뢰기를 임광재는 일찍이 아비의 병을 이끌고 의주에 갔는데 임광재는 부마임으로 역마를 타고서 갔으니 폐해가 진시로 적지 않았을 것이다. 임사홍이 초 5일에 만포에 도착하여 절벌에 따라가려고 했으니 그가 병을 일컫는 것은 거짓입니다. 임원주는 가장으로서 어찌 알지 못했겠습니까? 임원준을 구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사홍은 멀리 변방의 땅에 있으면서 병이 있다고 와서 보고하였으니 임원준이 어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겠는가? 임광재가 아비의 병남을 듣고서 가려고 한 것은 인정이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이를 허가했을 뿐이다 하였다. 구치곤이 말하기를 임원준이 어찌 알지 못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 병수가 왔을 때 임사홍이 중풍병이 난 까닭으로 보지 못했는데 이로 인하여 체온이 높아졌으니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그가 정벌에 따라가려고 한 것은 전일의 병이 다행히 나은 것이 아니겠는가? 다만 시를 알 수가 없겠다 하고 이어 이 승소를 돌아보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과연 성상의 말씀과 같이 병이 혹시 낫을 것입니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비록 진실은 아니지만 자식이 아비의 병남을 듣고서 어찌 가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대사관 박안성과 오경륜에게 가장 것이 적당치 못하다는 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또 이 삼루를 처벌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 짓으로 조카라고 일컬었다면 그릇된 것이니 그를 국문하라 하였다. 구치곤이 또 아뢰기를
김견수가 서모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을 공함으로써 물었습니다만 일찍이 실정을 아뢰지 않은 까닭으로 추신하여 추국하기를 청했으나 결정하여 끝이 났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추신하여 주문하더라도 어찌 실정을 알아낼 수가 있겠는가? 만약 실정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을 장차 형장으로 때려 신문하겠는가? 김견수는 또한 제 상인이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또 일찍이 정승에게 물으니 정승도 거듭 이를 말하고 있으니 진실로 정실이 있었더라면 어찌 나에게 숨기겠는가 하였다. 심해가 아뢰기를 승지체수가 일찍이 상상의 뜻을 전하여 신에게 물었으므로 신은 말하기를 김견수가 서모의 노비를 받았는데 후에 서모가 한승부에 송사를 하여 한승부에서 김견수에게 물으니 김견수는 공함에 몰래 도운 자가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고치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 정실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정실이 있는데도 김견수가 숨긴다면 김견수는 죄가 있는 것이고 정실이 없는데도 심해가 말을 이와 같다면 심해도 그릇된 것입니다. 더구나 김견수는 곧 심해의 처남이니 어찌 알지 못하고서 말했겠습니까? 하자 심해가 말하기를 무슨 정실이 있었겠습니까? 서모가 또한 신에게도 노비 삼구를 허락했지만은 신은 이를 거절하고서 받지 않았으며 김견수는 이를 받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승소에게 이르기를 정승이 혐의가 있으니 판서가 이를 말하라 하니 이 승소가 대답하기를 신은 그 일의 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일찍이 김연지가 노비를 첩에게 허락하면서 말하기를 마음으로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이러 자식들에게 주어라 한 까닭으로 김견수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구치 곤이 아르기를 심해와 김견수의 언단이 각기 다르니 이를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이 장신이 말하기를 대간이 말한 바가 옳습니다. 김견수의 일은 진실로 그러지만은 그러나 대강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비록 서모일지라도 김견수와는 어미와 자식 관계가 되며 심해와 또 김견수와 동생이 되므로 같이 일문하고 구문하는 것은 이륜의 어긋남이 있으니 마땅히 내버려 두고서 주문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주국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대사관 박안성과 장령 구치곤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경륜에서 김견수를 추국할 일을 개청하자 성상께서 심해를 돌아보고 물으셨더니 심해가 대답하기를 김견수는 서모에게서 선물을 받았던 까닭으로 한성부에서 문비할 때 몰래 두둔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과연 심해의 말이 옳다면 김견수는 마땅히 공문을 끝내야 할 것이며 만약 김견수가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심해는 마땅히 눈앞에서 속인 줄을 복제해야 할 것이니 둘을 다 내버려 둘 수 없으므로 합사하여 개청했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어미와 자식의 사이며 형과 아우의 사이라고 하여 이를 공문할 수 없다고 하시므로 신등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다가 함께 이를 물러나와 후 일에 개청하기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성상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말하기를 대간은 대강을 알지 못하고서 아랜 것뿐입니다. 어미와 자식 사이에 형과 아우 사이에는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했으니 이는 대신에게 붙조차 대간을 저지시켜 다시는 이 일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전일에 대사원 김양경이 행대를 외방에 보내어 도리에 어긋난 수령을 교찰하기를 개청했더니 이 장신이 또한 이를 막았는데 신등은 즉시 물리쳐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각기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를 진술한다는 것으로 용서하여 거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와 같으니 경영관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퇴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장신의 말이 어찌 경영관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마음에 품은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임금에게 주달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니 대간이 만약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논박한다면 후일에 누가 국사를 즐겨 말하겠는가 하였다. 박안성 등이 아뢰기를 심해와 김견수의 이런 도리로서는 마땅히 한 군데로 귀착시켜야 할 것인데 이 장신은 대신에게 붙조차 주문하지 말라고 개청하였으니 신등은 자기에게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개한 것이 아니라 심술이 이와 같으므로 마땅히 경영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시인 등이 그 정시를 주문하려고 한 까닭으로 이를 채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고문을 하자 이 장신이 말을 하였으니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문비는 죄가 있는 관원을 조사 신문하는 일이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공조정랑 성담년을 불러서 묻기를 그대의 사장 안에 불의의 재난이 저절로 이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무엇을 이름인가 하니 성담년이 말하기를 신임 배운 바로서 대명 이외에 더러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마음가짐을 견고하게 하지 못하여 도피할 수 있는 재난을 조치하는 것을 횡화라고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에 마음가짐을 견고히 하지 못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나라에 따뜻한 법이 있는데 그대의 말하는 말은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허물로서 그 재난을 뜻밖에 입은 것이 아닌가 하니 성담년이 아뢰기를 성명의 치하여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횡하는 곧 이른바 횡액인데 신이 술을 삼가지 않아서 스스로 큰 병을 초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횡액입니다. 군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록 돈독하지만은 조정에 따라 행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감격해서 이런 말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그대의 마음가짐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내가 장차 그대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니 가서 관직에 종사하라 하고 이어 내 약방의 약재를 하사하니 성담년이 감격하여 울면서 물러갔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9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서정한 군사에게 사급한 나비를 거칠게 만든 여러 관사의 제조와 관리를 주문하도록 명하였다. 납의는 검은 옷이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신형과 정원 김영정이 아뢰기를 그늘의 경련에서 장령 구치곤이 심회와 견수를 주문하기를 청하자 성상께서 명령하시기를 어미와 자식의 사이라서 주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장신이 성상의 뜻에 영합하여 김견수를 국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감히 언관을 저지시키고 대신에게 압천함했으니 이 사람은 마땅히 경영관에 둘 수가 없습니다. 이를 채직시키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돌아보고 하문하였다. 영사 이 극배가 대답하기를 김견수의 이런 대간이 비록 논박했지만은 신의 생각으로는 주문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김견수가 스스로 말하기를 어미에게서 이를 받았다 했으니 그 어미도 말하기를 김연지의 유언으로 인하여 김견수에게 주었다 했으니 만약 김견수가 공함에 답한 것을 그렇게 여긴다면 김연지의 정려한 것이 매우 무리가 될 것인데 김견수가 어찌 아비의 정려한 것을 그렇게 여기고 아비를 헐뜯는 글로서 그 죄악을 드러내겠습니까? 또 비록 추국함이 없더라도 김견수가 복제하지 않는다면 그를 형장으로서 군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전지는 곧 유용생에게서 나왔는데 김견수는 다만 말하기를 아비가 오랫동안 경작한 전지이다라고만 했을 뿐이고 분명히 이를 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세가 주문하기는 어려우니 이로써 이를 내버려 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올양압의 중추 시시계 등 8인과 혹은 김사하리에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3일 만에 한번 개사하도록 희망하는 것은 승지가 일일이 보고 난 후에 아뢰기를 기다린 것뿐인데 또 승지는 지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나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 지금부터 3일 만에 한번 개사하는 것을 일정한 법으로 정하도록 하되 만약 아뢰만한 일이 있으면 혹은 아침 수라 후든지 혹은 주강 후든지 일 한해 구애하지 말고 들어와서 아뢰는 것이 좋겠다. 또 일이 번잡하여 결정이 많아지면 아마 판하를 잘못 쓴 것도 있을 것이니 주소는 직책이 지필에 있으므로 매양 승지가 개사할 적마다 윤차로 입시하였다가 결정되는 대로 따라 써서 차오를 초래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판단은 상주한 형사 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이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하서하기를 서울은 그늘 기후가 매우 따뜻한 데다가 이달 11일은 종일토록 비가 내려 강의 얼음이 녹아 없어졌으니 생각한데 연번에 강 얼음도 풀릴 것 같다. 염려되는 것은 윤필상이 돌아와 강을 건넜을 때에 얼음이 녹고 물이 불어 넘칠까 두려우니 물 아래 여러 포구의 선척을 시급히 찾아내어 군사가 건너올 적에 모아 정박하여서 기다리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사헌부에서 전일에 명령을 받들어 김견수가 서모의 노비를 선물로 받은 것을 탄핵했으나 김견수가 복제하지 않은 까닭으로 고신을 회수하고 불러와서 대면해 주문하기를 청했습니다만 상상께서는 다시 주문하지 말도록 명하셨습니다. 비록 서모의 물건이라고 하지만 만약 종류 중에서 혐의스러운 바가 있어 방해가 된다면 어찌 고차스럽게 차지하여 불화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고치곤이 2번, 3번 주문하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심해가 혼적 대신이라고 하여 관대히 하기로 하고서 명령하기를 문핵할 필요가 없다 하셨으니 그때에 대간이 농계하기를 이미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리 이 장신이 틈을 타서 형상의 뜻에 영합하여 진언하기를 가령 김견수가 욕심이 많다 하더라도 어미와 자식이 서로 노비를 준 것을 주문할 수가 없으며 심해도 동생이니 모두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했으니 이것은 진실로 소인이 옳은 듯한 말을 만들어 군주를 속이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여 언로를 막아 사진을 매게 하는 술책입니다. 이 장신은 전하의 의향이 어떠한지를 기다려 부회하고 아첨하였으니 그가 간사한 짓을 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이 장신의 경연의 임무를 재임시키고 사유를 추국하도록 하고 또 김견수 등의 일을 논핵하기를 끝내도록 하여 세인이 우러러보는 명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차절을 살펴보고 매우 그르게 여기고 있다. 어째서 사관원의 시비가 거꾸로 되었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1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지난번에 전교를 받들었는데 전교에 옛날에 10번이나 과거에 합격하지 않으면 마이를 벗고 종사시키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을 거행함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서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는데 신등이 옛날의 제도를 상세히 참고해보니 송나라 태종의 태평 흥국 2년에 황제가 친히 그 인을 시험하여 그 중에 10번의 과거 시험에서 15번의 과거 시험에 이른 사람 120명을 점거하고 진사 이어 몽정 이하 109인과 제과 207인까지 합하여 모두 급제를 하사했습니다. 또 예부에 명령하여 그 15번 이상 과거 시험을 보았던 진사와 제과 184인을 점거하여 모두 출신을 하사하고 또 구경에 7인이 합격하지 못하니 황제가 그들이 늙은 것을 불쌍히 여겨 특별히 삼전 출신과 각계 하사하고 모두 노포와 가죽신과 호를 하사했습니다. 고려의 목종은 명령하여 진사와 명경에 10번 과거를 보아도 급제하지 못한 사람과 서산 지리야 학생이 만 10년이 된 사람은 모두 마이를 벗도록 허가했으며 또 호경에서도 의협, 보급의 학생이 학교에 있은 지 만 20년이 되고 나이가 50세를 넘은 사람에게는 모두 마이를 벗도록 허가했습니다. 숙종은 명령하여 진사와 명경의 10번 과거를 보아도 급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이를 벗도록 허가한 것이 이미 고례가 있는데 이른바 15번 과거 한 것은 모두 과거에 나간 횟수로서 논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를 따른다면 학술이 없는 유생이 벼슬기만 희망하고서 함부로 장옥에 들어가서 그 도수만 채우게 될 것인데 이전에는 과거에 나간 사람을 일찍이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빙고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에 과거에 나간 유생 중에서 문과는 성균관 씨와 한승 씨와 향 씨에 7차례 입격하고 나이가 50세에 찬 사람만 소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는 포이이다. 종사는 벼슬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시는 문무과 또는 잡과에 급제하고 아직 출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구경은 9가지 경서인데 곧 주례, 의례, 예기, 좌전, 공량전, 공량전, 역경, 서경, 시경을 말한다. 호경은 서경이고 장옥은 과장을 말한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큰 눈이 오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경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정서와 지평정지가 아뢰기를 김견수가 노비를 선물로 받은 것은 긍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노비를 선물로 줄 때에 시민은 받지 않고 김견수는 받았으니 받고 받지 않은 사이에는 반드시 정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미와 자식 사이의 일은 이를 긍문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다시 국문했는데도 그 어미는 이를 주었습니다 하고 김견수는 이를 받았습니다 한다면 장차 그 어미에게 곤장을 치겠는가? 그 자식에게 곤장을 치겠는가? 하물며 어미와 자식이 법정에서 면대하는 것은 실제로 인륜을 손상하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서가 아뢰기를 이 장씨는 여러 사람이 의논할 때는 홀로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의논이 정해진 후에 뒤돌아서 거듭 말하였으니 그 마음이 간사한 것은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눈이 이와 같이 내리니 서정한 장수와 군사로는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원수가 반드시 세밀히 포치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강 건너는 일을 도와주고 시추를 쌓아두는 등의 일은 늦출 수가 없으니 사람을 보내어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네 번째 기사 형조 정랑 홍흥 등 사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내려가는 겸사복 6한 1동과 연변에서 다방면으로 포치하여 사절로 하여금 추위에 얼어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겸사복 6한이 임금에게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관찰사 현석규와 더불어 함께 벽단으로 가서 시화를 많이 설치하여 군대가 돌아와 강을 건널 때 불을 피워 사절을 구제하여 추위에 얼어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하고 또 얼음이 풀리면 또한 부교를 만들어 군사를 건너게 하여 마음을 다하여 보치하도록 하고 군사가 건너는 곳 그날 그대가 먼저 와서 보고하도록 하라 하고는 대홍주 설익을 하사하였다. 시화는 섬나무를 피운 불이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어유소와 조지서를 불러 어유소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지난번에 평양도에 있으면서 먼저 조지서를 보낼 때에 조지서에게 이르기를 만약 도로 들어가 정벌 하려는 의논이었다면 사목을 아뢰지 말도록 하라고 했는가 하니 어유소가 아뢰기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조지서가 아뢰기를 신은 그날 밤에 길을 떠났는데 바쁜 것으로 인하여 잘못 들은 까닭으로 가지고 온 사목을 승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조지서는 형률을 적용하면 가벼울 듯하니 그것을 정승과 부원군에게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여덟 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이창신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이달 초 9일에 시도관으로서 경연에 입시하니 심해 이성수 최수 박안성 구치공 김은기 유인유 강경서가 신의 좌우에 있었습니다. 신이 진강하기를 마치자 고치고는 김견수가 서모에게서 노비를 선물로 받은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지고서 고신을 회수하고 사유를 끝까지 국문하기를 청하니 성상께서 이 성소를 돌아보고 묻기를 경의 의사는 어떠한가 하므로 이 성소는 즉시 주문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두 번, 세 번 여러 사람의 의사를 가 어떠한지를 물었는데 신은 혼자서 생각하건대 시민은 당연히 피해야 할 것이고 이 성소는 이미 대답했으며 제수는 당초부터 왕명을 출납한 사람이고 대가는 그때 바야흐로 논박하는 사람인데 신이 차대를 맡았던 까닭으로 감히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 갑자기 괴달했던 것입니다. 신이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김견수는 소모에게 비록 귀하고 천한 것은 다름이 있지만은 이 또한 어미와 자식의 지친이니 그 노비를 비록 소모에게 얻었지만은 이것은 그 아비의 물건이며
또 그 증거는 심의 한 사람뿐이니 비록 천합의 친척은 아니지만은 또한 이것이 형제의 사이이기 때문에 모두 서로가 숨겨주어야 할 사람으로서 하루아침에 함께 법정에 불러들이게 되면 이리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마지 못해 형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분변을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실로 대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은 다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계달했을 뿐인데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대가는 제가 대신에게 아첨하여 심술이 부정하다는 이유로서 쟁론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례는 중요한 지휘라서 논사를 맡고 홍문관은 직책이 사륜을 맡고 있는데 신은 앉아서 소찬만 허비하고 오랫동안 혈로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매양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미천한 신의 진퇴로서 우러러 성청을 모독할 수가 없으므로 얼음얼음 일시 미봉으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은 비록 관직이 보잘것없고 관계가 낮지만은 성상의 측근에서 가까이 모시고 외람되게 고문의 반열에 있게 되었으니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 상상의 양육하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헌부의 기강을 범하여 도리어 심술이 부정하다는 평판을 받게 되었으니 신은 실로 대단히 상심하여 부끄러운 얼굴로 관직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신의 관직을 해임시키소서 했으나 허가하지 않았다. 차대는 매월 6차례 정부 당상 대간 옥당들이 입시하여 중요한 정무를 상주하던 일이다. 천합은 천륜으로 합쳐짐을 말한다. 사륜은 조칙이고 혈로는 어진 사람을 등용하는 길이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2일 개해 9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김양경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기를 사람의 사람된 도리는 그들에게 일륜이 있기 때문이니 아들이 아비에게는 효도할 뿐이고 아우가 형에게는 공경할 뿐입니다. 살펴보건대 김견수는 일개 탐한 사람입니다. 아비가 죽어 최질하는 나를 당하여 남명을 잘못 따라서 편안히 지지로서 적자의 지위를 빼앗아 그 아비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도록 하고 그 형으로 하여금 제사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했으니 천상이 문란해졌으며 골육이 서로 해치게 되었습니다. 또 평안도에 절도사로서 재직하던 날에 엄탕하고 방종하여 끓임이 없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추문을 당했으나 우연히 그 천사면을 입어 그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짓을 구명한다면 모두가 탐심에서 우러난 바이니 그가 보잘것없다는 것은 진실로 이미 성감에 환하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김견수가 그 아비를 아비로 섬기지 않고 그 형을 형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니 사람의 중대한 일을 한 적도 없이 만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서무와 더불어 서로 버티면서 다투어 송사하게 되니 조정에서 모두 사이가 서로 화합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서무가 노비를 준 것은 반드시 그 사유가 있을 것인데 그 준 것이 은희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위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마침내 소문이 나서 성상에게 알려져 전지를 내려서 주문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니 성상께서도 들으신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신등이 성상의 뜻을 받들어 탄핵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었으며 대항하면서 승복하지 않으므로 출신에서 군문하여 그 죄를 다스리도록 청했는데도 성상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어미와 자식의 사이이니 마땅히 주에게서는 안 될 것이다. 내버려 두고 주문하지 말라 하셨으니 신등의 의욕이 더욱 심합니다. 무릇 사람이 후대할 바를 박대한다면 박대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김견수가 부자와 형제의 사이에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그가 서모에게 박대했으리라는 것을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이미 서모와 더불어 관문에서 쟁송했으니 이는 은희로서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서 어미와 자식 사이의 은혜를 손상시킨 것인데 어찌 어미와 자식 사이라는 이유로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노비를 선물로 받은 일은 심해가 이미 그 일을 내밀었고 승지 채수가 듣고서 옮겨 전했는데 일이 천연에서 나온 것이면 심해는 마땅히 발설하지 않았어야 될 것이며 채수도 마땅히 성상께 아뢰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김견수가 노비를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정실이 있다고 여기고는 이를 주문하다가 또 어미와 자식 사이라는 이유로서 정실이 없다고 여기고는 이를 내버려 두었으며
이를 주문해도 승복하지 않으므로 또 문득 사면했으니 김견수의 불의한 마음이 징계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조정에서 전하의 사리 판단의 깊이를 엿볼까 염려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옛날 사람의 말에 아들을 두고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비의 과실이다 했으며 또 말하기를 의방으로서 가르쳐서 사도에 들여보내지 않는다 했으니 자제의 현명함과 불수함은 실로 가정의 훈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임원주는 일개 간사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아들을 의방으로서 가르치지 못하여 그 아들로 하여금 무거운 견책을 당하고서 먼 지방으로 귀양가게 했으니 마땅히 근신하여 두려워하면서 자식을 책망하기에 여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정하는 날을 당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하기를 희망해 그 유배 간 곳을 버리고 멀리 만포에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병이 없는 것은 환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군대에 따라가서 공을 세우려고 했다면 그가 병을 핑계대어 아비와 자식에게 부탁하여 성상에게 아뢰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명백합니다. 더구나 임광재는 나이가 장년이 못되어 말 타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혹독한 추운 날을 당하여 대비께서 어찌 험지에 멀리 보내려고 하였겠습니까? 영로가 소란스러운 때 전하께서 어찌 엿기로서 번거롭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사세로서 헤아려 보건대 임광재는 임원준의 간사한 계책에 핍박을 받아 마지 못하여 병든 아비를 서로 만나보는 이로써 들어가 아뢰도록 하고 임원준이 또 뒤따라 선위사가 된다면 그가 같은 때에 내려가서 사서로이 만나는 정을 이루려고 하였음이 다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등이 여러 번 임원준의 처벌을 청했는데도 성상께서는 또 명령하시기를 임원준이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과 임광재가 아비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 정실이 없는 것이다 하셨는데 신등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임사홍은 자신이 무거운 주애를 짊어지고 먼 변방으로 귀양갔으니 비록 일생은 마치때까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한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병을 얻어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처자의 신소를 기다려 그 허실을 살핀 후에 서로 만나보는 것을 허가한다 해도 이것도 또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임사홍은 의유소의 권세에 연초를 타서 공을 세워 주의를 속하려고 했으나 의유소가 진을 파하고서 돌아오자 조정에서 논박하는 것을 듣고는 의유소의 과실을 주어 모아 인정을 거스르고 명예를 요구하여 글을 올려 알렸습니다. 그 일의 곡진과 죄의 있고 없는 것을 마땅히 권건을 주문한 것으로서 증거를 삼아야 할 것인데 임원중과 같은 사람은 그 아들의 죄악을 알지 못하고서 거짓으로 병이 있다고 일컫고는 성상에게 번거로움을 끼쳤으니 이는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전하를 속이는 것이므로 신은 혼자 마음이 상합니다.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기를 겨우와 쭉정이가 눈에 들어가서 눈을 못 뜨게 되면 천지가 이 때문에 위치가 바뀌어지고 군주가 아첨하는 신하에 의해 그르치는 바가 되면 시비가 이 때문에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이 장씨는 일개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다행히 성명을 만나 논사하는 지위에 옥의 티처럼 자리를 얻었으니 진시로 직책에 있으면 그 위치를 생각하여 군주를 인도하여 도리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늘에 대사한 김양경이 여러 도의 수령들의 불법한 행동을 신을 보내어 적발한 등류의 일을 가지고 성상에게 아뢰었는데 이 장씨는 문득 나와서 아뢰기를 이것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같이 재액을 당하고 있는데도 현명한 사람이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또 작년 구치곤이 김견수를 처벌하도록 청하던 날에 이 장신이 또 문득 나와서 말하기를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간기가 큰 것이므로 부자와 형제의 사이는 마땅히 추국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신등은 모두가 용렬한 자질로서 법사위에 대죄하고 있으니 성상께서 의견을 아는 바가 어찌 능히 다 성상의 뜻에 적합하겠습니까? 그러나 옛날의 군주들은 모두 대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이 없었으니 임용한 바가 반드시 모두 현명한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바가 모두 반드시 선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존경하고 우대하는 예주로서 대우하고 탄핵하는 권한을 빌려주어 그 가문하는 기운을 길러주었으니 그 시청하는 길을 넓히게 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이 승려에 맺으면 군주가 안색을 변하게 되고 일이 낭묘에 관계되면 대신이 대죄하게 됩니다.
지금 이창씨는 경박한 소자로서 수다스럽게 말만 잘하여 경연에 가까이 모시고 있으면서 대간이 말을 하면 반드시 저지하여 억제시키고 대신이 말을 하면 반드시 경강부회하고 상상의 뜻이 귀착됨이 있으면 반드시 영합하게 되니 신은 거기에 마음이 상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선악에서 세 사람을 유사에 회복하여 그 죄를 다스려 관직을 파면시켜서 남의 아들 된 사람으로 하여금 효도에만 그치고 탐호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며 남의 신하 된 사람으로 하여금 충성에만 그치고 아첨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다시 와서 명령을 듣도록 하라 하였다. 아이고. 남명은 죽게 되어 정신이 혼미할 때 하는 유언이다. 의방은 신의를 지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강부에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사람이다. 꾸며댑니다. 성종시록 112권 성종 10년 10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안성과 집이 이득숭이 다시 김견수, 임원준, 이창신의 죄를 국문하도록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박안성이 또 아뢰기를 신이 근래 김서형은 사람이 경박하여 절도사에 적합하지 못하며 윤호는 강무할 때에 접대하는 일에 실수했으며 오경류는 당상관에 승진시킬 수 없으며 김견수와 이창신을 추국해야 한다는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를 얻지 못했으니 다만 신등은 그 말을 성취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하께서 간언을 따르는 의리에 있어서도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간언을 따른다는 명성을 얻고자 하여 반드시 옳지 않은 말을 따라야만 하겠는가? 하였다. 노사신이 나가서 박안성에게 이르기를 사무부에서 임원준이 아들을 시켜 상서하도록 했다고 하는 말은 추측컨대 따라 들은 바가 있었는가? 그 말이 터무니없는 것 같네 하니 박안성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자기 혼자의 어림짐작으로 생각한 데서 실수한 것입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12권 성종 10년 10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구치곤이 다시 김견수, 임원준, 이창신의 주의를 아뢰니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의 경연에서 이미 내 뜻을 말했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시록 112권 성종 10년 10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조 조화랑 조지서가 상소하기를 신이 계본을 가지고 온 후에 비만기로서 승정원에 알리지 않았으니 신에게 진실로 죄가 있으므로 비록 온 집안을 갈갈이 베어 죽이더라도 이미 실수한 죄를 속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알리지 않은 것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초 8일에 대장 어유소가 돌아와 강계의 입석 참에 도착했을 때 밤이 이미 깊었는데 영리가 도망이 흩어졌다는 등의 일을 가지고 계본에 갖추어 기록하여 군관 김종석으로 하여금 빨리 아뢰도록 했다가 곧 이를 중지시키고는 신을 불러 일을 주었습니다. 신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겨우 행장을 차려 대장에게 떠나는 것을 알리니 대장은 비만기를 갖추어 신에게 주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제1조는 마지 못해서 군대를 파한 일이고 제2조는 영리가 도망해 흩어진 일이고 제4조는 군대를 거느린 인원에게 죄를 과하는 일이고 제9조는 군사의 수지가 추위에 얼어 피부가 상한 일입니다. 이 4조목은 곧 묻는 데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므로 신이 실제로 상세히 들은 것이지만 그 나머지 조목은 신이 탄핵을 입은 것입니다. 신이 잘못 듣고서 잘못 아뢰기를 대장의 말이 조정해서 다시 나를 보내어 들어가 정벌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승정원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군대를 파한다는 장계가 있은 후 겨우 이를 걸러 이 비만기가 있었으므로 신은 미혹에 고집하여 깨닫지 못하고서 망령되이 생각하기를 대장 어유소가 다시 들어가 정벌하지 않는다면 승정원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 신이 승정원에 알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이 북경에 들어간 날에 회답하는 자문을 의논에 정했는데 11월 13일부터 18일에 이르기까지 잠잠하게 군사를 내보낸다는 의논이 없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신이 이미 잘못 듣고서 잘못 생각하여
마땅히 승정원에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상상께서 명령하여 신이 가지고 온 비막 몽기를 가져다가 상상이 밝은 감식에 한 번이라도 그쳤더라면 반드시 신이 잘못 들은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신이 서사한 날은 비록 많지만은 조정에 있으면서 사물을 익힌 날은 적었으니 그런 까닭으로 무릇 신의 기거 동작과 하는 짓이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잘못과 망령된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신은 마땅히 큰 죄에 복종하여 승상의 은혜를 저버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니 신은 비록 만 번이라도 죽더라도 마음에 뉘우침이 없겠습니다 하였다. 비만기는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를 말한다. 수지는 손가락 마디이고 서사는 벼슬을 함을 말한다.